안녕하세요. 고고TV 이현명입니다. 오늘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고 잠자리에 드시길 기다리실 텐데요. 화이팅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계엄령 문건, 군인급법센터,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네요. 그죠? 군인급법센터, 임태훈 소장, 이 이제 계엄령 문건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과 사기입니다. 거짓과 사기. 좌냐 우냐, 한국당을 편드느냐 안 드느냐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100% 사기고 지금 도발입니다. 도발.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죠. 일단 좌파들과 문재인과 조국이 사태를 거친 문재인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위기의 나락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으니까 오만 잡놈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만 잡놈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좌파 잡놈들, 이 좌파들의 봉기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겼죠. 그죠? 박근혜 탄핵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제야에서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엄청나게 도왔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은 공천파동 때문에 그때 저는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이거. 공천파동 저렇게 하다가는 친박 비박을 따지기 전에 저렇게 하다가는 정권을 잃을 것이다 하고 난 예상을 했고 당시에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탄핵으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저러다가 탄핵에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자기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사과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띄엄띄엄 하다가는 좌파들이 총봉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을 외칠 적에도 전 그랬어요.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빨리 발을 빼야 한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거쳐서 반드시 깜빵에 갈 것이다. 영어의 몸이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엄청 노력했어요. 당시에. 근데 탄핵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불과 2년 반 전에 3년쯤 됐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각이 덜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 박근혜 정권이 넘어가면은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감옥에 들어간다면은 그럼 누가 대체할 것인가? 문재인 아니냐? 더불당 아니냐? 그때 뭐 새천년 민주당이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 쟤네들이 갖고 가면은 저거는 백마탄 기사가 아니라 사악한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발 물러나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임기를 채우고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된다. 그게 정치력이다. 정치 협상을 해야 된다 했는데 더불민주당이나 얘네들이 말이죠. 이게 웬 떡이나 시간. 넉 대가 일단 고기 맛을 봤는데 안 멈췄죠. 그 비참한 과정을 저희는 겪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도 보고 저 인터넷 댓글을 많이 봐요.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기사보다 댓글을 많이 봅니다. 민심을 살피려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 댓글도 되도록이면 다 읽어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럴 때 군이 나타나서 쿠데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댓글이 간혹가다 보여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쿠데타는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쿠데타가 언제였어요? 12.12 사태죠. 그건 쿠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 조국을 살리려고 한 거다. 경제를 갖다 망칠 수는 없다. 이거 전두환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당의 멍해가 생겼죠. 제가 전두환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중간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는 쿠데타 맞아요. 그러나 국을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혁명이었고 쿠데타 당시도 그건 혁명이었어요. 군인이 동원됐다 뿐이지. 그래서 1980년, 79년 이후로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죠. 쿠데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군인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군인들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우리 일상인들하고 별 다름이 없이 변해버렸어요. 50년, 60년, 70년 전에 그 척박한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도 풍요롭고 군인들도 당시에 국가관이나 당시에 애국관이 많이 사라졌죠. 그냥 일반 공무원화가 된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정치판을 뒤엎고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 권력을 잡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기초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군인들이 쿠데타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인터넷 시대, 5G 시대 아닙니까? 4차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그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국민들이. 5천만 중에서 4,950만 원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설을 갖고 나는 문재인은 나쁜 놈이죠. 그죠? 2018년 작년에 지가 말이지 해외에서 말이지 쿠데타 그거 말이지 철저히 조사하라 하고 나와 있어도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조사하라 반드시 발본세원하라 그랬잖아요. 조작이었다는 게 나왔죠. 문재인의 정권이 쿠데타설을 그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꾸몄다가 조작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이재수 장군은 창피해서 포승줄에 물려가면서 너무나 억울한 거야. 쿠데타를 그럼 내가 뭐 했다면은 이재수 생각이 아니 그럼 쿠데타로 조사하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로 조사 안 해. 다른 별건 수사로 잡범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 평생을 20살 때부터 군인을 걸어온 그 양반이 60살쯤 됐잖아. 그냥 자살을 해버려. 이런 무인지경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 쿠데타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지금 그래서 임태훈이라는 애가 갖고 나온 게 말이죠. 쿠데타 문건 또 갖고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방송할까 안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우파 유튜브 방송이고 일반인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방송하는데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인 상식을 보면 돼요. 그리고 보편적인 시국을 보면 돼요. 시국을. 그 당시에 나온 사람들이 자와 우를 떠나고 일반 시민이 많이 나왔죠. 촛불에는. 그걸 갖다가 군인을 동원해서 탱크를 진주시키고 뭐 어쩌게 뭐 서울대는 어디로 서울대 가서 있고 연대 가서 있고 고대는 빠져서 그런데 그리고 뭐 저기 가 있고 저기 가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군 이동 병력이죠. 수도 방위를 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군들의 이동을 갖다가 항상 그 6개월 만에 한 번씩 그런 계획을 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쿠데타로 갖다가 사기친 게 문재인이고 지금 문재인의 위기에 있고 문재인이가 어떤 상태에 처할지 몰라요. 2년 반은 너무 길어요. 그 안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 이게 임태훈이라는 애가 아주 도발을 하죠. 황교안 이대로 가면 황교안이 이깁니다. 현재 시점이라면 무조건 이겨요. 현재 시점이라면 2년 반 후에 내년 4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 시점에 총선을 하고 대통령을 뽑는다면 황교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한국당이 개혁하고 혁신 안 하면은 매우 힘들 것이다. 매우 힘들 것이다. 자, 이걸 보면은 얘가 우리 지금 그러니까 여권에서 문재인 이하 여권에서 위기를 의시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적이 누굽니까? 한국당의 대표 황교안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잡으러 쫓아가고 조국을 잡으러 쫓아가는 윤석열이죠. 둘 다 걸고 나왔어. 이 계엄문건에서. 계엄문건 합동수사 때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황교안 대표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에 봐주기식 수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로 중앙지검 소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 하고 윤석열의 책임료를 꺼내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으니까 NSC를 주재했어서 이 문건을 안 봤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 문건을 봤다면 계엄을 주도한 것이다. 이렇게
도발을 해버리죠. 이거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데 유시민이 무리수다가 요번에 한 번 꺾였고 이제 또 얘가 나와 임태훈이라는 애가 개인적인 그런 거 말씀 안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문제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 그래도 100% 노딱인데 그런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윤석열이하고 한교안을 걸고 넘어지고 연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간을 하려고 그러죠. 윤석열 씨가 한교안의 그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압력을 받았다 한 걸 갖다가 이제 이간질 시키는데 이 가지고 될 게 아니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을 통해서 임태훈을 오늘 고발하고 그 최규일 국회의원장이 최규일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법률단장이죠. 한국당 법률단장이고 검사 출신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정보보호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이한테 고발을 해버려요. 윤석열이한테. 그리고 또 황사무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해버려. 그러니까 임태훈이라는 뭐야? 고발 좋다. 얼마든지 환영한다. 황 대표가 허수아비였거나 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허수아비였거나 내란 예비 업무 중 하나일 게 드러난다. 안 드러나요 이거? 이 임태훈이만 이게 그 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법 이게 실형을 살질 않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벌금으로 나올 확률이 많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걸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당에서.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얼마 전에 그 한겨레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있다. 별장에 같이 갔었다. 데스크를 하다가 이제 한겨레가 고소당했죠. 윤석열한테. 그죠? 그런 가짜 뉴스를 막 일면에 톱으로 내버려 한겨레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인터넷에 이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 인터넷 기사에. 그리고 이거를 대문짝만 계속 내버려. 좌파 언론들은.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윤중천하고 연루돼 있다 이러니까 이인영이가 뭐라 그래요? 더불당의 그 원내대표란 애가 이인영이라는 애가 조사해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안 알아보고 있잖아요. 요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임태훈이라는 애가 또 황교안하고 윤석열의 계엄문건 연루서를 제기하니까 이인영이라는 애가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니까 진실이 문제인지 또 파악해보겠다 이래. 그래서 이것들이 양아치라는 거죠. 이 더불당 애들이 양아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는 군인이 계엄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성숙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불, 200불짜리 또는 지금 좌우로 완전히 갈라졌지만은 북하고 그래 대치하고 있지만은 북이 우리가 핵만병 우리가 북을 갖다가 며칠 만에 그 섬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데 계엄 문건을 갖다가 작년에 문재인이가 한 6개월, 8개월을 써먹고 결국은 생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또 들고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집권 여당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계엄 그런 문건 가지고 지금 장난치느냐 하고 지들이 막아야 되는 불구하고 알아보겠다. 사실인지 파악해보겠다. 양아치예요, 양아치. 이 더불당 애들이 양아치라고. 고고TV를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전에 동영상 찍은 게 있어요. 요거 전에 고고TV가 국감 현장에 나타나다. 언급됐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됐다. 그러나 노딱 현상 이런 걸 방송해 드렸는데요. 보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